영국의 플래닛 풋볼이 흥미로운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세계 축구 최고 유망주로 꼽힌 10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4년 후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루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최고 유망주로 꼽힌 이들은 모두 2000년대 초반 출생입니다. 10대 유망주를 넘어 지금은 20대 전성기로 진입할 시기입니다. 이 매체는 2020년 최고의 원더키즈 10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2020년 영국의 골닷컴이 미래 축구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더키즈를 발표했고,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상위 10명을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목록에는 항상 성공과 실패가 있다. 축구의 본성이다. 2020년 최고의 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록에 이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강인은 2020년 최고 원더키즈 7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최고의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한국에서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면서 6살 때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4년 후 발렌시아 유스에 합류했고 이후 상승세를 탔다. 발렌시아 1군에 올라섰고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이강인은 현재 PSG 소속으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강인 동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명의 명단은 화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10위는 라이언 흐라번베르흐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습니다. 9위는 쿠보 다케우사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8위는 모하메드 이아타레는 슬라비아 프라하에 있습니다. 7위는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6위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로 아스널에서 뛰고 있습니다. 5위는 에두아르도 카마빈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4위는 헤이니에르로 지로나에서 뛰고 있습니다. 3위는 메이슨 그린우드로 헤타페에서 뛰고 있고 2위는 안수파티로 이번에 브라이튼으로 둥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대망의 1위는 호드리구로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호드리구에 대해 이 매체는 4년 전 이 명단이 작성됐을 때 호드리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막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아래 공포의 삼지창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그의 경기 수와 기량을 매 시즌 향상됐다. 호드리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4년 전 원더키드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 선수가 현재 자랑스러운 프랑스 거함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이라면 정말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로 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까지 자라날 이강인 선수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우상인 선수를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축구선수 이강인이 우상을 언급했는데요. 24일 유튜브 채널 GQ 코리아에는 이강인 씨, 그래서 베컴 형이랑 무슨 얘기했다고요? 이강인 앨범에서 건져 올린 귀한 남친 짤이라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강인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팥빙수 먹는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팥빙수를 좋아한다. 한국에서도 팥빙수를 자주 못 먹었는데 이번에 파리로 이적하면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파리에 팥빙수집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팥빙수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줄까지 섰다, 맛있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데이비드 베컴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 베컴 레전드 선수가 있더라라며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진을 찍게 됐다. 그때 넷플릭스에 베컴 다큐가 나왔었다. 다큐를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서로의 첫마디는 안녕 잘 지내 였다며 광고 촬영은 항상 똑같다 항상 끝난다고 해놓고 안 끝내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라며 웃었습니다. 이강인은 우상인 선수로 마라도나를 꼽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라도나 선수의 플레이나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우상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선수처럼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선수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라도나가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일 큰 영향을 준 레전드 축구 선수이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메시의 드리블과 이강인의 드리블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공통분모가 바로 마라도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이강인의 아버지는 마라도나의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영상을 봐왔고 익숙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쓰고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면서 당연히 마라도나와 스페인 축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메시 또한 아르헨티나의 전설 마라도나가 우상이라고 밝혔었죠?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두 선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메시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곤 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수는 마라도나 선수의 축구의 모든 점을 담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고 리더십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강력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선수 정우영, 송민규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받아가지고 우영이 형이랑 민규 형이 파리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우영이 형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귀엽더라. 강아지가 하나도 안 짖고 너무 순하고 애교도 엄청 많았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지 않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정우영, 송민규와 한국 축구와 독일 축구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 같이 축구하는 형들이 대부분 저의 친한 지인들인데 형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축구 다음으로 제일 행복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적으로 자주 보는 선수로 기성용도 언급했는데요. 이강인은 저랑 엄청 잘 맞고 성격적인 부분도 너무 잘 맞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기성용 선배가 아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시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매주 레슨을 받고 있다며 조금씩 늘고 있는데 불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 빨리 배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 그래도 프랑스 구단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 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 호스퍼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023년 여름에 5년 계약으로 PSG에 입성한 이강인은 올 시즌 공식전 39경기에서 6골 5도움으로 무난한 결과를 남겼지만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보다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선수는 아닌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관심이 보도됐다며 PSG가 요구하는 이강인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39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교체 출전이 무려 17번이나 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가 줄면서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이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PSG 소식을 주로 전하는 PSG 인사이드 악투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은 거의 퇴출 직전인 선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됐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트랜스퍼 뉴스는 SNS로 토트넘은 이번 여름 PSG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이번 여름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에 영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한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은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PSG 미드필더 이강인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도 지난 1월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는 걸 선호하지만 여러 클럽들이 접근을 준비하기 있기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 이강인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입을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의 최소 2배 이상인 이적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맨유는 마커스 레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라며 맨유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레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배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은 이강인은 끝내 PSG에 잔류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여름에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PSG를 떠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풋메르카토까지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지난달 14일 PSG는 이미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 주요 이적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며 PSG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정기적으로 활용했지만 클럽은 더 이상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강인은 2025년 여름에 판매될 예정이라 이적 명단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의 이적료로 PSG에 온 이강인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PSG의 큰 재정적 기회이다라며 클럽 재정을 위해 이강인을 여름에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는 주전 멤버였으나 흡입차가 온 후로 두 해 선수에게까지 밀리며 주전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이 후반기 내내 지속된다면 이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